안녕하세요. 닥터 유 이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시선공포증 완치 훈련입니다. 시선공포증 말 그대로 사람들하고 눈 마주치는 게 아주 힘듭니다. 남들이 나를 쳐다본다든지 또는 응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공포감을 느낍니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그런 생각만 하잖아요. 누가 나를 쳐다볼 것 같다. 이런 생각만 해도 두려움과 공포감이 느껴지는 거죠. 사람들한테 소개될 때 처음으로 아니면은 사람을 만났을 때 갑자기 내가 당황해요. 아니면은 또 이렇게 사람들 만나면 놀리기도 하고 뭐 지적하기도 하잖아요. 놀림과 지적을 받을 때라든지 아니면은 심지어는요. 그냥 뭐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누구한테 전화가 와서 내가 전화를 받아요. 이럴 때도 내가 두려움을 느낍니다. 남들이 나를 쳐다볼까 봐. 당연히 뭐 사람 앞에서 발표를 한다. 이럴 때도 공포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시선 공포증 있는 사람들은요,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공포감이 느껴집니다. 더 심하게는요, 공황이 올 것 같아요. 공황이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도 하고요, 숨이 차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숨을 가파르게 쉬죠. 이것을 이제 과호흡이라고 합니다. 속이 메시껍기도 하고요, 입이 바싹바싹 말라오기도 합니다. 어지럽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눈물이 펑펑 납니다. 꼭 울고 싶어서 우는 게 아닌데 그냥 눈물이 자꾸 쏟아지죠. 그리고 눈이 빨개집니다. 온몸이 긴장되고요. 손발이 막 떨리고요. 온몸이 막 떨리기도 합니다. 동반 증상도 있는데요. 동반 증상 중에서 흔히 나타나는 게 안면 홍조입니다. 얼굴이 이제 빨개지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이제 몇 번 경험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정면 공포라는 게 생깁니다. 얼굴이 빨개질까봐 두려워하는 거죠. 사실 빨개지지도 않았는데 빨개질까봐 두려워하면서 빨개짐을 더 안면 홍조가 더 오게 되는 거죠. 대인 공포라든지 발표 공포라든지 무대 공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동반이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몸맘 삶에 영향을 미치죠. 몸맘에는 일상이 힘듭니다. 하루하루가 힘들고요. 이렇게 기능장애가 오죠. 피로감이 온다든지 아니면은 집중력이 떨어진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우울해집니다. 일과 학업은 어떻게 되겠어요? 성과가 당연히 저하되겠죠. 관계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힘듭니다. 누가 찾아오는 것, 방문자를 갖다가 극도로 꺼려합니다. 막죠. 사람 만나는 것을 기피합니다. 그냥 대중 속에 있는 것도 이런 것도 기마면은 기피하게 되는 것이죠. 시선 공포증의 원인, 뭘까요? 제가 모든 질병과 고통의 원인은, 고통에는 공통 원인이 있다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이제 1번, 힘듦과 지나침. 2번째, 잘 쉬지 못하고, 잘 자지 못하는 것. 3번, 생각이 많고, 스마트폰, PC, TV를 많이 하는 것. 네 번째가 예민함입니다. 이게 이제 모든 질병과 고통의 공통 원인이고요. 시선 공포증 경우에는 이제 좀 다른 원인들이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 다른 원인이 뭐냐면 이제 과거의 상처거든요. 어렸을 때 누구 앞에서 놀림을 받거나 지적을 받았다. 또는 뭐 왕따를 당했다. 이런 기억이 있는 겁니다. 그러거나 아니면은 내가 병이 있거나 아니면 신체적인 결함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주목받기가 쉬운 경우, 그러면은 이제 또 시선 공포증이 생길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죠. 예를 든다면은 뇌전증을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뇌전증은 이제 경련을 하는데 그게 시도 때도 없이 오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경련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주목을 받겠어요. 그거를 의식하는 게 다시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이제 드러난 원인이고요. 이게 숨겨진 원인이 2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회피라는 겁니다. 제가 공통 원인 중에서 1번이 힘듦과 지나침이라 그랬잖아요. 뭔가 힘들어요. 이제 시선 공포증인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사람이 힘든 거죠. 근데 사실은 다른 게 또 힘들어요. 일상이 힘들고, 뭐 내가 하려고 하는 학업이 힘들고, 그러면 이제 사람이 힘든 걸로 이제 이게 몰아가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힘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에 구체적으로 나타난 게 바로 시선을 회피하는 거죠. 시선을 회피하는 게 바로 시선 공포증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루 이틀 만에 생기는 게 아니고요. 자꾸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진행이 돼서 뇌에 회로가 생깁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공포 회로라고 하는데, 처음에
이제 어떤 이유든 간에 어떤 상황에서 내가 놀랬어요. 크게. 예. 그러면은요. 네, 그것을 내가 기억을 합니다. 네, 기억한다는 게 이제 머릿속에서 기억을 하는 거죠. 기억을 하면은, 그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생길까봐 불안해 합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기 불안이라고 합니다. 이걸 다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놀란 것보다 더 크게 놀랍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크게 기억을 하죠. 더 크게 회피하려고 그러죠. 네, 이렇게 해서 악순환하는 것을 공포회로라고 합니다. 이 공포회로에 의해서 공포 반응이 더 커지는 것이죠. 네, 원인까지 알았으니 이제 완치료를 할 수 있겠죠? 네, 당연히 첫 번째는 내가 완치 원하기입니다. 이게 현재 내가 그렇다라고 받아들이기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탓하기가 아닙니다. 과거를 탓한다든지, 내가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걸 탓한다든지, 뭐 때문에 그랬다든지, 네, 이렇게 탓하지 않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내가 이런 문제가 시선 공포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 하기, 네, 이게 이제 내가 원하기가 되겠죠. 네, 그러면 당연히 내 몸만 회복 훈련부터 시작합니다. 네,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같은 시간에 밥 먹기, 그리고 무엇을 해도, 일을 해도, 공부를 해도, 놀기를 해도, 사람 만나기 좀 어렵겠지만요. 뭐, 운동을 해도, 네, 10%를 덜해서 남기기, 예, 자꾸 쌓아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잘 쉬지 못하는 분들은 쉼 훈련, 잘 자지 못하는 분들은 숙면 훈련, 생각이 많고, 스마트폰, PC, TV 많이 하는 분들은 생각 줄이기, 스마트폰, PC, TV 줄이기, 예민한 분들은 둔감 훈련, 예, 이렇게 내 몸만 회복 훈련을 먼저 시작을 합니다. 이것만 해도 이제 몸에 힘이 생기죠. 생긴 힘을 가지고 이제 내 머릿속에 생긴, 뇌 속에 생긴 이 공포회로 깨기를 시작합니다. 네, 공포회로 깨기라는 거는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그동안은 피했죠. 네, 피하지 않고 시선을 피했잖아요. 그걸 두려워했잖아요. 시선을 피하지 않고 거꾸로 다가가기입니다. 그런데 밀당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밀고 당기기로. 밀당이라는 것은 오늘 내가 하려고 하는데 내가 어제 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가장 최근에 그제 했다든지 가장 최근에 한 것을 참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려고 하는데 어제 한 것만큼 한다든지 오늘 컨디션이 좋으면 조금 더 한다든지 이게 밀기입니다. 컨디션이 나쁘면 조금 덜 한다든지 항상 이전에 한 것을 참고를 해서 오늘 하기, 이게 바로 밀당입니다. 그러면은 시작해 볼까요? 네. 가까운 사람부터, 편안한 사람부터 시작을 합니다.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한 친구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일부러 눈 마주치기를 하는 거죠. 네, 내가 피하는 게 아니라 눈을 일부러 그 사람 눈을 쳐다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게 이제 지나가는 사람은 다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네, 일단 바깥으로 나가서 모르는 사람을 내가 쳐다보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쳐다보기를 하면요, 그동안은 모든 사람이 나를 쳐다볼 거로 내가 생각을 했죠. 그렇게 인식을 했죠. 근데 정작 내가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나를 안 쳐다봐요. 의외로. 물론 뭐 한두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요, 나한테 관심 없고요. 뭐에 관심이 있어요? 뭐 요즘은요, 남 안 봐요. 땅 보든지 아니면 스마트폰 보고 가든지 하여튼 뭐 두리번 하고 가든지 사람 보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사람에 눈 맞추는 사람도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 내가 뭐 좀 내가 쏘아보듯이 뭐 처음엔 그러셔야 됩니다. 쏘아보듯이 일부러 쳐다보라는 거죠. 네. 자, 두 번째가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가 그동안 내가 피했던 사람들을 갖다가 한 사람 한 사람씩 내가 일부러 다가가는 겁니다. 일부러 만나자고 하고 해서 다가가서 눈 마주치기를 하라는 거죠. 내가 마주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쳐다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쳐다보든 안 하든 내가 마주치기. 네. 여기까지 됐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뭐 8부 능선을 넘은 겁니다. 네. 네 번째는 일부러 주목 바뀝니다. 네. 일부러 나를 쳐다보게 만들기죠. 네, 그래서 어떻게 연습을 하냐면요, 일부러 주목을 받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한테 훈련받은 이 성악을 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예, 시선 공포증이죠. 사람들이 나를 쳐다볼까 봐 너무 두려워해서 못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연습을 시켰냐면은 물론 1, 2, 3단계를 다 하고 연습을 시킨 겁니다. 네, 어떻게 연습을 시켰냐면은 제가 명동에 가서
네, 사람 많은 데 가서, 요새는 좀 적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사람 많은 데 가서, 아, 네가 잘하는 노래를 해라. 주목을 받아라. 예. 그러니 처음에는 얼마나 힘들어 했겠어요. 근데 한 번 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네, 그 다음에는 밀당으로 하는 겁니다. 네, 한 번 하니까요. 처음에는 굉장히 어눌하고, 뭐, 노래도 잘 안 나오고 그랬겠죠? 네. 그런데 하니까, 몇 번 하니까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걸 즐기게 되더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부러 주목받기, 시선 끌기입니다. 여기까지 됐잖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 한 단계가 남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일부러 욕먹기, 일부러 지적받기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일부러 욕먹기, 일부러 지적받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부러 실수하고 일부러 욕먹을 짓을 해야 되겠죠. 네, 뭐 일부러 남의 말을 슬쩍 받는다든지 일부러 뭐 하여튼 좀 못된 짓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당연히 나를 쳐다보고 얼굴을 부라리고 눈을 부라리고 그러지 않겠어요? 네, 여기까지 가시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과를 하면 됩니다. 네, 눈을 마주보고 사과를 해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공포혈 깨기가 됐잖아요. 예, 그러면은 더 근본 원인이었던 내가 힘듦이 있어요. 뭐 일이 힘들던, 학업이 힘들던, 내가 하려고 하는, 뭐 일상이 힘들잖아요. 예, 그러면 당연히 쉽게 하기 훈련을 해야 되겠죠. 쉽게 하기 훈련은 항상 두 가지입니다. 1번 질문하기, 2번 원식 행평. 네, 질문하기는요, 이렇게 질문이 시작됩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쉽게 하지? 이 질문입니다. 자기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남한테 물어보지 않고요. 처음에는 정말 막막하죠. 근데 진정으로 질문하면은 반드시 답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맞든 틀리든 옳든 그르든, 네, 일단 답이 나오면은 바로 행합니다. 네, 그러면 결과가 나오겠죠. 결과가 나오는 것을 이제 평가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많겠죠. 네, 그래도 굴하지 않고 또 하는 겁니다. 예, 또 하는 걸 뭐라 하냐면은 원식 행평이라고 합니다. 원하고, 쉽게 하고, 행하고, 평가하고. 네, 이걸 반복하는 거죠. 네, 닥터에도 지금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질문하고, 네, 원식 행평을 합니다. 네, 저도 무수히 이것을 하고 있는 거죠. 저도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많았죠. 그런데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네, 점점 더 시행착오가 줄어들고요. 점점 더 쉽게 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은 혹시라도 그동안 뭐 약을 먹었든지 치료를 받았잖아요. 예, 그러면 점점 필요 없게 됩니다. 따라서 서서히 끊어가면 되겠죠. 줄여가면 됩니다. 네, 시선 공포증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은 한 번의 훈련으로 완치할 것인가는요, 언제나 늦지 않은 선택입니다.